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피벗 테이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섬진강댐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피벗 테이블의 내용들을 막 섞어서 응용해 보는 겁니다. 약간은 실전과 비슷한 거죠. 지금까지는 연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본 기능을 익혀보는 것을 연습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데이터는 마이워터에 있습니다. 마이워터 이 사이트에 있고, 여기에서 보면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여러 댐들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섬진강댐을 클릭해서 섬진강댐의 현황도 좀 보고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이거를 바꾼 다음에 이것을 일자별로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1년까지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일자별로 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에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하나로 합쳤어요.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기다 올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여러 책들이 나오는 책 제목이 나오는데 요거 엑셀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연습용 파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일 하나를 더 올렸어요. 섬진강댐 상황 피벗 테이블 연습용으로 해서 이 파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댐들도 상황도 알아보시려면 역시 다른 댐을 선택하신 다음에 동일한 요령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약간의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희 피벗 테이블 강의를 들었던 분만 하더라도 한 200명은 넘은 것 같고, 한 500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이게 컴퓨터도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엑셀도 돌려야 되고, 데이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중간에 이렇게 멈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기로 한 그 시간에 아마도 이 녹화된 분량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못하고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래서 항상 자, 어쨌든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댐 수위가 있고 다른 것들이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 다 분석해 보면 좋겠지만 다 분석해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몇 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습 삼아 다양하게 분석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2006년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제일 아래쪽으로 가시는 법 아시죠?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갑니다. 위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위로 가고요. 아래쪽을 클릭하면 제일 아래쪽으로 가죠. 8월 21일, 오늘 22일이니까 어제까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제가 많이 강조했죠. 이 자료가 깨끗하지 않으면 피벗 테이블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새 워크시트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습관적으로 행으로 갖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연도를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합계로 되어 있는데 평균 저수율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하죠.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대 차트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저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0일까지 나와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홍수가 났었기 때문에 저수율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바꿔서 이 같은 경우는 꺾은선 차트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연도, 시간, 타이밍일 때는 꺾은선 그래프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도별로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졌는데 연도별로 이 강수량을 한번 보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1, 2, 3, 4분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위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가서 이거를 분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월로 바꿔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플러스 이거를 플러스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는 요거를 차트에서 쓰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에 따라서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7월, 8월이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러 5월, 6월 달에는 물을 많이 뺍니다. 그래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 오나야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 대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월별 평균 저수율이기 때문에 일별로 막 바꾸려고 해요. 날짜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보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셔가지고 그룹화를 한 다음에 월 분기가 있는데 이 분기는 빼버리고 1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연이 이렇게 되죠. 이제 연이 다시 왔습니다. 연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월별, 날짜별 이렇게 그래프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조금 화면이 작아서 탭 표시 좀 줄여보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연도별 추세를 이렇게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그래프는 그 미세먼지 농도를 도시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플랫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 선들이 쭉 이어지는데 평균으로 뭉뚱그려 보려면 그냥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의 라인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죠. 댐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연도별로 연도를 나눴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떤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를 필터를 걸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빼고 20년을 만 필터를 걸어서 딱 보면 이제 올해죠. 올해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수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저수량이 올라간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같이 보려면 필터에서 19년도까지 같이 해서 보면 19년도와 상황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도도 이렇게 저수량이 오다가 19년도는 작년, 이제 평년이죠. 그래서 5월, 6월, 7월 달에 물을 잔뜩 뺍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것을 비가 많이 올 거를 예상해서 잔뜩 뺐다가 여기 비가 왔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또 뺐겠죠. 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또 비가 와서 채웠습니다. 오다가 9월 달 이때부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빼지 않고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워서 10월 달에 채워서 10월 달에서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지되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워낙 여기서 집중해서 오기 때문에 댐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많이 올 때 모았다가 안 올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조금씩 감소합니다. 감소하다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이게 2019년이고 이건 2020년이니까 이렇게 오다가 다시 이제 비가 한번 좀 왔나 보죠. 1월 달에 와서 좀 높였다가 다시 감소시킵니다. 6월 달에 올해죠. 감소시키다가 비가 와서 한번 채웠다가 이때는 비가 왔는데 채웠는데 좀 과도하게 채웠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채웠다가 이제 이때 한번 또 홍수가 났을 겁니다. 올해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물난리가 한번 났는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물난리 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난리가 거의 매년 났거든요. 안 난 날이 없었어요. 안 난 해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물난리가 크게 났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절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미리 물을 알았다면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다면 물을 좀 많이 뺐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도를 이제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경우 슬라이스를 삽입하면 조금 더 뭔가 더 멋있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을 슬라이스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삽입해서
지금 필터가 걸려 있는데 18도 한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면 18년도도 같이 그려집니다. 18년도 상황은 파란색인데요. 연초 시할 때 물이 되게 작았습니다. 그 전에 아마 17년도를 보면 17년도에 물이 좀 적었을 거예요. 17년도가 이건데요. 비가 엄청나게 안 왔습니다. 아주 가물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16년도부터도 비가 안 왔는데 그를 모아서 겨우겨우 비가 좀 온 거를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이만큼씩 만든 거예요. 18년도는 그 작은 물로 시작해서 여기 비가 좀 왔는지 물을 좀 짜다 채웠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니까 6월달에 물을 좀 뺐어요. 그러다가 다시 6월달에 다시 비가 와서 물을 받았다 다음에 다시 7, 8월에 물이 온 거를 짜득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유지한 겁니다. 18년도는 상당히 이제 성공이었어요. 작게 시작했다가 물을 많이 모은 거죠. 그러다가 19년도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잘했습니다. 20년도는 물을 너무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20년도는 물을 많이 모았다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다시 이제 한번 터진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16년도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이 어찌 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대충 짐작인데 유입량도 데이리키터가 있거든요. 유입량과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입량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유입량을 넣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유입량까지 같이 넣으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유입량과 한번 이제 방출량도 한번 같이 넣었어요. 총 방출량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아주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보기는 힘들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 빼버리고 20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19년도 같이 볼까요? 19년도만 같이 볼게요. 19년도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유입량과 방출량은 단위가 같아요. 그런데 저수량은 단위가 전혀 다르죠. 파란색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니까 이걸 보조축을 써야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 서식 뭐 이런 걸 가보신 다음에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보조축으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니까. 그 다음에 이 축을 보자. 축 옵션을 100으로 할게요. 이건 퍼센트이기 때문에 최대가 100입니다. 그냥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자, 여기에 회색이 총 방출량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합이 유입량이에요. 자, 빨간 선을 쭉 보겠습니다. 비가 거의 안 왔죠.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비가 좀 왔어요.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물을 거의 안 빼요.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유지되자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댐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로 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모내기도 하고 뭐 다 했을 겁니다.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비가 좀 오니까 물이 좀 차니까 이때는 이제 물을 좀 뺍니다. 6월달에 물을 빼죠. 계속 여기 방출량이거든요. 계속 물을 조금씩 빼고 뭐 발전도 했겠죠. 그러다가 비가 조금씩 봄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 되면 본격적인 장마가 올 거니까 물을 잔뜩 뺐어요. 얼마나 뺐느냐? 저수량의 30%까지 낮춥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비가 두 번 정도 왔습니다. 잔뜩. 그랬더니 이것이 거의 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45%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을 좀 뺍니다. 아주 계속 장마가 될 걸 예상되니까. 그래서 계속 물을 뺍니다. 그래서 비가 잔뜩 올 때 이때는 또 일부러 유출을 시키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잔뜩 오니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네에 비가 잔뜩 오니까 굳이 물을 틀 필요가 없는 거죠. 땅이 촉촉하니까 농사 지는 사람들 물이 촉촉하니까 그래서 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비가 안 오니까 다시 또 빼기 시작해서 이렇게 낮춥니다. 한 35%까지 낮춰요. 그러다가 다시 비가 오면 오히려 방출을 안 시킵니다. 왜냐면 땅 전체에 물이 많으니까 굳이까지 그 댐에서 물을 뿜어낼 필요가 없죠. 다시 비가 그치면 다시 유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 수위 조절을 해요. 이저 상상입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비가 잔뜩 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이니까 이제부터 오는 비는 저장해야겠다 생각하고 유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장시키고
저장시켜서 댐을 가서 채웁니다. 그래서 60%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18년도 한번 볼까요? 18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자, 18년도는 그 전해인 17년도에 물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보자. 30%밖에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조금 온 걸 다 채웁니다. 악착같이 채워서 방출시키지 않습니다. 4월까지는. 봄비가 좀 왔었네요. 그래서 보면 한 50%까지 채웠다가 4월 달에부터 물을 좀 빼기 시작합니다. 5월 달부터 물을 좀 빼기 시작해서 6월 달에는 30% 정도로 맞춥니다. 6월 말에 비가 와서 다시 50%를 넘깁니다. 그런데 계속 역시 보면 비가 막 올 때는 수문을 닫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 촉촉하니까 이미 농지는 물이 많으니까 굳이 물을 뿜을 필요 없죠. 저장해야죠. 저장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나서는 다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뿜어서 30%를 유지해요. 보니까 비가 한 이틀, 3일 오니까 우리는 거의 한 이게 30에서 60 가까이 30%를 채워버리네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비가 한번 오면 그 댐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또는 비가 집중해서 오기 때문에 확 찼다가 가라앉았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그릇이 충분히 많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확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댐이 더 많아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순전히 저희 아마추어적인 저희 생각입니다. 한 번의 비로 이만큼씩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비만 오면 이만큼 차고, 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지금 천둥 번개 쳤습니다. 예. 또 비가 올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가 또 오니까 갑자기 30에서 50까지 채워집니다. 이때 물을 잘 줄인 거예요. 아주 잘 줄인 겁니다. 2018년도에 판단을 잘한 거죠. 계속 거의 한 달 넘게 비가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뺐습니다. 왜냐? 곧 장마가 있을 게 예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비가 많이 와서 한 2주 정도까지 1주 반 정도 이상을 비가 쭉 와서 물을 잔뜩 채웠습니다. 채우고 비가 오는 동안에는 물을 닫아요. 왜냐면 땅이 촉촉하니까. 닫았다가 물을 잔뜩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70%가 채웠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을 뺍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물을 빼서 다시 비가 또 왔습니다. 조금 왔죠. 이때는 그래서 한 10%, 5% 정도를 채웠습니다. 이때는 수문을 열지 않아요. 10월 달에는 수문을 열지 않습니다. 9월 달에는 좀 수문을 열어서 한 60%까지 맞추는데 10월 달에는 이제 그다음부터 비가 안 올 게 예상되니까 수문을 닫아가지고 70%를 유지합니다. 17년도도 한번 볼게요. 17년도를 보면 그 전에도 역시 가물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비가 와서 수문을 닫아 이제 비를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이러다가 이때는 한 45%, 50%까지 채웠는데 이 다음부터는 물을 쭉 뺍니다. 빼가지고 한 10%대를 맞춰요. 이때는 되게 낮게 맞췄네요. 그 전까지 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 17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로 낮춰요.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한 30% 정도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비가 왔습니다. 이때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거의 장마였습니다. 진짜 장마. 우리 옛날에 보던 그런 장마예요. 계속 한 달 내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가 계속 올 때는 물을 거의 조금밖에 안 뺐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촉하니까, 땅이 촉촉하니까. 그래서 물이 채워집니다. 근데 이 유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유입량이 많았지만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한 30%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약간 물을 좀 내뿜었어요.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방출을 해요. 지금 보니까 약간 줄입니다. 약간 줄여서 20%, 25%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때 비가 왕창 와가지고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200mm, 200 정도, 200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왕창 오니까 요때 이제
댐이 많이 차는 거죠. 물이 차는 거죠. 그때 물을 안 빼고 있다가 다시 좀 거치면서 댐에 물을 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가 와서 빼고 그랬는데 요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뒤돌아보면 기본적으로 계속 물을 조금씩 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물이 30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한 60, 70 정도 차줘야 이제 가물지 않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물을 많이 뺐네요. 그러니까 돌아놓고 보면 이때는 물을 그전에도 가물었는데 비가 여기 저수지 양이 얼마 안 됐는데 이때도 좀 30밖에 못 채웠으니까 한 9월달, 10월달 정도 될 때는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오니까 9월 말에는 한 50이나 60 정도 차 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나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가 계속 오잖아요. 9월 달에도 앞으로 저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30대를 유지한 거죠. 제 생각에는 돌아놓고 보면 9월 달에 한 50 정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재밌네요. 16년도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진짜 들쑥날쑥이네요. 그전에 워낙 작았고 이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6년도 이럴 때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17년도에는 이제 좀 낮춰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7년도는. 근데 그 다음에 18년도라든지 이때 보면 비가 훨씬 적게 오거든요. 이걸 좀 더 보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보자. 슬라이서를 좀 꾸밀 수 있어요. 이 칼럼이 하나인데 두 개, 세 개 정도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개 너무 많나? 두 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도만 보니까 두 개로 하고 이거를 좀 더 세로로 키우면 보이죠. 제가 슬라이스 강의도 피벗 테이블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요 필터를 걸 수 있지만 슬라이스를 그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5년도 15년도는 진짜 유입량이 많았네요. 비가 많이 왔었는지 이게 뭐 댐이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겠어요. 14년도 14년도는 또 비가 엄청 적게 왔네요. 그러니까 15년도 유입된 양이 엄청 많았고 16년도 엄청 많았고 17년도도 웬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7년도에는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댐 있는 그 공무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낮춰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년도는 그래서 또 비가 너무 적게 오니까 이제 좀 높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한 70% 잡은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좀 높게 잡다가 한 60%를 유지했어요. 20년도는 진짜 계속 안 오다가 악착같이 높게 잡으려고 했던 거죠. 70%. 그러다가 이때 이제 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이렇게 물 관리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15, 16, 17, 18 이때가 이게 비가 오는 이제 밀집도 얼마나 비가 밀집해서 오느냐, 골고루 오느냐, 또 한 번에 많이 오느냐 이것들이 너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2년도도 어땠는지 모르겠다. 12년도도 이랬네요. 12년도는 진짜 성공적이었습니다. 미리 많이 잔뜩 빼가지고 잘 모았고 이때도 비가 오면서 잘 모았고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70, 마지막에 70.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가장이 이제 월급을 벌어들인다 그러면 이 월급이 항상 일정하게 오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집안이 있어요. 막 들쑥날쑥하고 어떤 데는 왕창 벌었다가 어떤 데는 막 한동안 못 벌었다 이런 집이면 그 씀씀이가 진짜 쓰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댐도 많이 짓기도 해야 되지만 댐이나 보 같은 걸 많이 짓기도 해야 되지만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적게 올 것이다, 언제 집중될 것이다 잘 알아서 미리 말 잔뜩 비워놨다가 채웠다가 이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6년 같으면 뭐 최대 유입량이 600, 13은 1005,
13년도는 1000이었어요. 1000. 엄청난 거죠. 비록 하루밖에 안 됐지만 하루에 1000이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달은 또 거의 없었어요. 200, 400. 그러니까 12년도와 14년도를 같이 비교해보면,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이 비교해보면, 이게, 보겠습니다. 유입량만 본다 그러면, 그냥 복용할게요. 유입량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12년도는 이만큼씩 오는데 14년도는 그 평년에 2배 정도 오는 왕창 1000까지 온 날이 있었고, 게다가 뾰족뾰족한 것이 3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뾰족뾰족한 것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아이고, 한번 하니까 이게 또 사라지니까 그게 없어졌네요. 자, 여기서 다시 보조축으로 가겠습니다. 보조축이 없으니까 보기 불편하죠. 보조축을 해서 다시 또 축 옵션에다가 축 옵션.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도 잘 써야 되지만, 피벗 테이블은 피벗 차트랑도 또 같이 연관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관련된 것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피벗 차트 잘 쓰는 법도 또 따로, 차트 쓰는 법도 제 강의하신 거를 잘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2019년도와 올해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역시나 저수량이 뭐냐, 이거죠. 저수량을 보조축으로 해야 되나? 예. 저수량을 보조축됐고, 그 다음에 또 요 파란색이 저수량이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딱 해서 그것도 보조축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축이 되는 거죠. 이게 선이 너무 겹치면 잘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디자인 서식에 가서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선택해서 저수량을 선택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조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테크닉이 동시에 써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하지 않으시면 조금 힘드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축 옵션에서 100%로 바꾸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019년도는 아주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딱 와서 2019년 이제 파란색 2019년도의 유입량, 빨간색은 받듯이 이제 적절히 왔어요. 빨간색을 보면 이것이 최대 온 게 한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0년은 2000이 왔어요. 2000. 하루에 왕창 밀린 거죠.